변화가 천천히 일어났던 과거에는 기존에 이어져 내려오던 지식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존의 지식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교육을 시킬 역량이 되는 스승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은 과거의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무조건 비난하기도 힘듭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한 레이싱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면 어쩔 수 없이 시험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서열을 구분해야 하기에 변별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결국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교육을 시키려 하면 대학 입학이 걸리고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대비한 일부의 주입식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학에게 학생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기부 입학과 같은 형태의 입학이나 대학 관계자의 인맥을 동원한 부정 입학 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대학의 서열을 없애자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학벌 지상주의 의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유지되어 온 사회적 관습은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바라본 미래 이상으로 불확정적입니다. 국가를 비롯한 정치인들, 학자들, 기업인들 모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확실한 답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계속 경고하고 깨어있으라 하고 스스로 인식하라고 합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유발 하라리가 기존 두 권의 책에서 보여줬던 문제의식과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책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돈된 화두를 던지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함께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보편적으로 온전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린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는 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는 존재가 같은 인류가 아닌 정보기술과 생명기술로 무장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마저도 빅데이터의 알고리즘이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방향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제어하는 빅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특정 소수 세력입니다. 일반 개인이 빅데이터의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특정 세력과 빅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에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장악한 특정 세력마저도 결국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하위 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조정할 세력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혁명은 기술자와 기업가, 과학자들이 만들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지 거의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향후 어떤 관련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누구도 주도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혼돈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단순 업무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항공 탑승권의 발권, 식당에서의 주문, 마트에서의 계산 등등 많은 것들이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21세기 포퓰리즘 반란은 과거 사람들의 노동력을 과도하게 착취했던 상위 집단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필요조차 없어진 상위 집단에 맞서는 모양새로 전개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 사이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며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관리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일부의 직종은 미래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넓은 범위의 기술들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예측하기 어렵게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환자와 노약자를 돌보는 휴먼 케어 분야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과 같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예술 분야도 빅데이터의 분석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자의 주장과 달리 얼마 전 모 다큐멘터리에서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조한 재즈 음악이 실제 인간이 창조한 재즈 음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더구나 미술 작품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작품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채팅 데이트에서 인공지능을 마음에 드는 상대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자의 주장과 달리 의외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인류와 기계 사이의 일자리 다툼입니다. 결국 먼 미래에 인류의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겠지만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분명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나 우버와 같은 서비스 등의 충돌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은행의 파업이 과거와 달리 은행 업무 유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면 기존 직업군들의 반발과 저항이 크게 상황을 뒤흔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